국경의 성문이 열렸다. 승리의 함성 속으로 들어온 것은 명나라 군대가 아니었다. 변방에서 올라온 작은 부족의 기병이었다. 황제의 수도는 함락됐다. 수백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던 명나라는 무너지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불과 몇십 년 전, 이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여진족의 작은 부족이었다. 누구도 이들이 역사를 바꿀 것이라 믿지 않았다. 여진족은 서로를 믿지 않았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부족마다 칼을 겨누고 있었다.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한 남자가 나타났다. 누르하치는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설득하지 못하면 전쟁으로 굴복시켰다. 마침내 하나의 깃발이 세워졌다. 후금. 변방의 작은 부족은 이제 명나라를 향해 칼을 겨눴다. 명나라는 웃었다. 국경 밖 작은 부족 하나쯤은 언제든 없앨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오만함은 곧 대가를 치르게 된다. 명나라는 대군을 북쪽으로 보냈다. 병력도 무기도 보급도 모두 명나라가 앞섰다. 후금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전장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다. 후금 기병은 번개처럼 움직였고 명군은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르후 전투의 승리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작은 부족이 거대한 제국을 이긴 것이다. 명나라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승리가 이어질수록 더 많은 부족이 후금에 합류했다. 강한 자를 따르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후금은 빠르게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누르하치가 세상을 떠났다. 제국의 꿈도 함께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홍타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다시 정비했고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홍타지는 후금이라는 이름을 버렸다. 새로운 국호, 청. 이제 목표는 국경이 아니라 중국 전체였다. 명나라 곳곳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창고를 부수기 시작했다. 세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반란군에 합류했고 황제의 명령은 더 이상 지방까지 닿지 않았다. 혼란은 순식간에 번졌다. 북쪽에서는 청이 국경을 압박했고 안에서는 이자성의 반란군이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명나라는 두 개의 적에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반란군은 북경으로 향했다. 황제는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제국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마침내 이자성의 반란군이 북경을 함락시켰다. 황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수백 년 이어진 명나라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가장 큰 승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군은 결정적인 순간 산해관을 통과했다. 혼란에 빠진 중국은 그들을 막아낼 힘을 잃고 있었다. 청군은 북경으로 진군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변방의 작은 부족이었던 그들이 중국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청의 깃발이 북경 위에 올랐다. 역사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작은 부족은 새로운 제국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남쪽에서는 끝없는 저항이 이어졌고 청은 수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했다. 긴 전쟁 끝에 청은 중국 대부분을 장악했다. 변방의 작은 부족은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역사였다. 가장 약해 보였던 세력이 가장 거대한 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강한 나라가 승리하는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시작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역사 탐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